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11회야 비둘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과연 무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중국은 과연 우리의 친구일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 반장님과 마선상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선상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중국은 우리의 친구야? 친구일까? 아니죠. 뭐죠? 주적입니다. 왜 주적이죠? 북한만큼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중국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냥 볼게요. 우리한테 뭐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아니, 해방만 났어요. 임진왜란때 명나라가 도와주긴 했죠. 장난합니까? 그런 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어쨌든 그게 명나라가 왜 왔겠어요? 뺏기면 안 되니까. 지네가 그쵸. 우리 먹어야 되는데 일본 놈들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그 중요한 게 도와주는. 조선이 먹혔으면 그다음 명나라거든요. 그쵸. 당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디펜스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도와준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역사적인 얘기를 또 굳이 또 하자면 통일신라 하면서 그때부터 중국한테 땅 뺏겼죠. 고구려가. 맞아요. 그거 그렇고 그 다음에 뭐 6.25 때 중공군. 맞아요. 그래가지고 6.25 우리나라가 피서-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중국은 우리 친구. 이제는 이제 기술 침범, 기술 침해. 근데 반도체도 넘어가게 생겼어 이제. 얼마 전에 봤죠 그 기사. 중국은 민폐예요, 민폐. 항상 우리한테 피해만 주는 나라야. 옆에 붙어 있어서. 저 여기 약간 첨언을 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을 봐야 돼. 우리의 산업, 우리의 제조업의 가장 큰 산업, 첫 번째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게 우리 주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의 산업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이미 디스플레이는 이미 끝났어요. 조선도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뭐 일단 쌤 그리고 반도체마저도 지금 아까 마든상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1년에 160조를 투자합니다. 반도체도 위태위태합니다. 넘어가요. 내가 봤을 때. 예, 넘어가요. 얼마나 왜냐면 지금 아마 뭐 기사발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자들을 중국이 어마어마한 연봉으로 데려가죠. 예, 네. 데려가요. 기술 스파이스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중국이 아무리 돈을 써도 기술 격차가 단기간에 줄어들지가 않는데 엄청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산업 스파이 그리고 스카웃.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장? 저는 중국은 우리 친구일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마선상님께서는 조금 강하게 뭐 주적이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저는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뭐 아군이다 적군이다 뭐 이렇게 흑백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그냥 나라만의 이권으로만 뭐 평가를 해도 별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외교적으로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게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제조 공장도 중국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 자체의 정책이 저희 나라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뭔가 많은 긍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한국이 좀 그렇게 긍정적인 포지션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친구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가지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무역의 1순위 무역국가는 중국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왜 맞는 얘기가 아니냐? 우리나라의 주요 지금 산업 구조는 중간재를 만드는 산업이에요. 예전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걸 어디에 수출하죠? 중국에 수출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반도체를 갖고 전자제품을 만들고 디스플레이를 갖고 마찬가지로 뭐 어떤 제품을 만들어요. TV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맞아요. 디스플레이 관련 근데 산업을 하죠. 맞아요. 근데 그런 완제품을 만들어서 어디에 수출하죠? 미국에 수출합니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가장 큰 흑자국이 중국이에요. 중국은 모든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그 갖고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을 조졌죠. 어마어마한 관세를 붙였습니다. 더 이상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럼으로써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피해본 나라는 중국도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주요 중간재들은 다 중국에 몰빵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죠. 미국 수출 못하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돼요.
완제품 공장은 굳이 중국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장 떠오르는 베트남. 뭐 어디든 좋아요. 우리는 중간재만 잘 팔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중간재를 만드는 우리는 완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간재를 만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간재를 팔 수 있는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에다 수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이 뭐냐면 우리의 주력인 중간재를 지금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고 이미 디스플레이 무너졌어요. 조선도 이미 무너졌어요. 마지막 남은 거 반도체 하나예요. 진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라고요. 우리의 산업을 위협하는 나라는 중국이라고요. 짧게. 짱게. 예. 우리 마든상님 또 첨언 해주시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놈의 그 언제부터가 기어들어오기 시작한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문제가 이게 정치랑도 좀 연관이 돼 있고요. 이 사회적인 면 다 연동이 돼서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선족도 결국은 중국이에요. 조선 같은 민통포? 아유 웃기지 말라 그래. 그냥 중국에서 건넜으면 중국 짱게 주고 하는 짓도 다 짱게랑 똑같은데 뭐. 그러니까 걔들은 지들 조국이 중국에 생각해 우리랑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또 문제야. 너무 문제가 무역도 무역이고 뭐 역사적으로 국가 간의 그런 외교적으로 도움 안 되는 거라 그 조선족이 또 문제야. 이 민족 자체가 우리 여행 가보시면은 중국 사람들 만나고 아시잖아요. 뭐 그런 민족이 다 있어요. 뭐 부닥쳐도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얼굴이나 붉히고 뭐 질서도 안 지키고 냄새 나고 뭐 가장 가면은 뭐 그냥 시끌벅적하고 그냥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촌스럽게 하고 다니는 거지. 근데 생긴 것도 재수 딱 좋게 생기잖아. 우울해가지고 이게 씻지도 않고 진짜. 내가 다 싫어요 저는 짝기 새끼들. 민족 자체가 싫어. 그에 썸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족 자체가 싫다. 조선족 분들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게 좀 되게 민감한 상황이라서 말하기가 좀 꺼리기도 하는데 와선사님께서 되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조선족 그 분들이 진짜 우리 동포면은 국적을 바꾸셔야죠. 근데 국적을 왜 안 바꾸고 중국 그 국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로 왜냐면 대한민국 들어가고 의료보험 혜택은 다 받습니까? 중국이 국적 따기 힘들어요. 네. 중국 국적 안 버린다 실제. 안 버리고 그냥 국내에서 체류를 하고 맞아요. 영주권 다 받고 맞아요. 그래갖고 모든 혜택을 다 받고 특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건 저희 세금에 의해서 그분들이 맞아요. 무상을 치료받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말도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더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이 안 돌아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맞아요. 그게 같은 민족입니까? 당장 솔직히 얘기해서? 당장 조선족의 국내 체류한 조선족 500만입니다. 500만. 500만 명이 500만 명.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네요. 이거는 참고로 대구광역시 인구가 100만이고요. 대구광역시 인구에 대구 같은 도시 다섯 도시에 그러니까 조선족이 살고 있는 거지. 조선족이라 부르지 마요. 짱게요, 짱게. 짱게 말씀 짱게네 짱게. 그리고 전 또 중국이 정말 민폐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한 폐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발원지가 우한이잖아요. 우한. 그리고 또 좀 우한인데 왜 가장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중국이 처음에 우한 폐렴이 생겼을 때 모든 나라들한테 입국 금지 우리 중국 입국 금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었어요. 나중에 기사 검색해보시면 압니다. 근데 지금 가장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중국은 모든 나라 모든 외국인 다 입국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이중적이죠. 지들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우리 입국 금지하면 안 돼. 중요한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다른 나라 오히려 지금 폭발적으로 커지니까 지금은 우리 입국하지 마. 아니,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이게 뭐야? 이중족이 이기적이지. 맞아요. 안 돼. 이 한족이라는 족속이 굉장히 이기적인 거. 일단은 지밖에 몰라. 자기가 이름도 중국 아니야. 중국. 자기 중심적. 그렇지. 그 저딴 놈들이 다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입국 금지를 어떻게 지들은 시키지 말라고 해놓고서 왜 지들은 지금 입국 금지 시켜? 지들 이제 안정됐다고. 시발점은 우한인데. 그 제일 많이 죽은 거는 미국이 많이 제일 많이 맞아요. 죽었죠. 예, 지금 가면 이제 네. 미국이 제일 많고. 이탈리아도 피해를 많이 받긴 했지만 이탈리아가 왜 피해 본 줄 아세요? 똑같죠. 사실 똑같은 게 뭐냐면 이거 이탈리아 건 얘기 잘하셨는데 이탈리아의 모든 명품 브랜드 패션 공장들이 도시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도시에서 다 생산을 하는데 지금 그 도시가 우리나라 따진 지금 대림동이랑 똑같아요. 아, 거기에 5만 명이 삽니다. 아. 왜 이탈리아가 유럽에 터진 줄 아세요? 캐슬 때문에 터진 거예요. 이탈리아가 멍청한 게 뭐였냐면은 중국발 비행기는 막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경유에서 오는 건 안 막았어요. 중국발 직항 비행기만 막았어요.
행정 실수네 이거 완전히. 실수죠. 어. 이탈리아가 최초로 터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중국의 지금 모든 패션 공장들은 중국이 다 갖고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지금 샤넬을 만들고 무슨 뭐 구찌를 만드는 그런 모든 공장들이 다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요. 중국인들이. 그 인구만 5만 명입니다 지금 다. 네. 이탈리아 터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이란이 왜 터졌나? 이탈리아는 중국이 지금 이탈리아 패션 산업의 공장들을 모두 다 제조하고 있다는 거고요. 중국인들이 중국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란은 미국이 제재했죠. 그에 반해서 중국은 미국은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중국이 이란을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랑 교류가 깊을 수밖에 없었고 이란도 좀 늦게 막았어요.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이 터진 공통점은 그거예요. 중국을 안 막았어요. 중국을 그저 막진 않았어요. 그 많이 안 터진 가장 대표적인 나라 대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속하게 중국을 막았죠. 우리나라만큼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막았습니다. 중국 참고로 대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망자명이 떴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국격의 차이 아닐까 싶어요. 국격의 차이. 네, 마선상님, 특히 이탈리아가 왜 또 취약한지 아세요? 유럽이 특히 왜 취약한지 아세요? 아니 유럽의 문화 때문이죠. 문화 때문이기도 한데 가장 큰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알죠. 의료 시스템이 당장 좋죠.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여라는 항목이 있고요.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어요. 당장 누구나 인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죠? 의사도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지 정말 더 전문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전문적인 기술을 익혀야 되고요. 그죠? 맞아요. 동기부여가 됐고. 맞아요. 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유럽은 뭐가 문제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럽은 100% 급여입니다. 사회분야가 정말 잘 돼 있어요. 100% 급여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사실 동기부여가 없어요. 의료 기술이 우리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의료 장비는 다 유럽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의사들의 의료 기술 자체는 많이 떨어져요. 이것도 한번 첨언을 해도 될까요? 네. 의료가 이제 많이 발전한 나라들이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뭐 예외적으로 유럽에서 치고요. 네. 그 외에 모든 선수들이 그러니까 국내파 선수들 얘기하는 거예요. 부상을 당하면 국내로 들어와서 수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맞아요. 그만 우리나라 네. 의료 기술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형평성이 좋아요. 너무 눈탱이는 안 당하지만 의사들의 돈도 보존해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이 맞기 때문에 전 세계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되게 부러워요. 정말로. 그리고 심지어 미국도 그걸 해서 네. 시도하려고 했지만 저절됐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네. 당장 지금같이 전염병이 터졌을 때 음압병동이 되게 중요한데 전염병 환자들 가둘 수 있는 음압병동도 우리가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자부심 가져도 돼요. 네. 국민성도 뭐 마스크 전부 다 하고 그죠? 걸리든 안 걸리든 그리고 음압병동도 훌륭하고 의료기술도 훌륭합니다. 유럽이 터진 이유는 그거예요. 의료기술 정말 취약해요. 100%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나라가 또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도 의료보험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보통 급여 비급여 비율이 6대 4 정도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 비율이 거의 9.5대 0.5예요. 일본도 의료기술 되게 안 좋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으면은 다들 엄지척이에요. 일본 의료기술 되게 안 좋아요. 결국은 인간은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의 조화가 정말 잘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부심 가지고 세요. 여기서 또 국뽕이 차오르네요. 아 근데 이건 국뽕해도 돼요. 네. 이런 거.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약간 이런 우한폐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은 우리 의료진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모여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고요. 하여튼 우리 의료진과 자원봉사진, 우리 국민성이 지금 이런 재난을 극복하는 거지 사실은 유럽같이 이런 낙후된 의료 시스템, 일본같이 낙후된 의료 시스템 플러스 낮은 국민의식이었으면 지금 유럽 아시잖아요. 감염자 사망자수. 아니 미국 감염자 사망자. 저기 그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거 영상 보셨어요? 이탈리아 시장이 나돌아다니지 말라는데 자기 개가 운동 부족이라고 그걸 산책시키러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이탈리아 유럽의 짱끼예요. 아시잖아요. 또 이탈리아를 다녀오신 또 이탈리아 다녀오신 마선사님께서는 또 소매치기 당하셨어요. 소리 좀 풀어주세요. 이탈리아. 네. 소매치기도 소매치기인데 이탈리아라는 민족 성이 얘네들도 이기적이야 좀. 이기적이고 뭐 당연히 인종차별은 뭐 당연한 거고 마인드가 너무 똑같아 중국이랑. 아 그래요? 얘네도 어떻게 보면 역사가 제일 깊은 나라죠. 그렇죠. 유럽에서. 로마 시대. 그죠.
역사 깊어 자기나라도 중심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똑같은 놈 똑같아. 얘네랑 발상 자체가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나라다. 염치가 없다. 자기 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족성 그런 민족성 뭐 중국이 뭐 아까 뭐 명품들 만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민족성 때문에 당연히 걸린 거고. 그리고 약간 이탈리아 비슷한 나라 또 스페인이 있어요. 그 스페인이 2등으로 치고 올라갔죠. 또 라틴족이거든. 라틴족 애들이 약간 똑같아. 짱깨랑 그 족속이. 저쪽 위에 보면은 북유럽 노르만 뭐 게르만 얘네들은 안 그래. 얘 신사야 신사. 근데 스페인도 이탈리아 쪽으로 이탈리아한테 전염된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이제 전염이 확산이 된 이유가 네. 얘 민족성 자체가 아, 라틴족도 좀 까게 되는데 어쨌든 라틴족이 그래요. 약간 사양과 겸양이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뭐 남한테 민폐지. 그 라틴은.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건데 진짜 그 정치인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모이지 마라, 단체 행동을 하지 마라.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자기네들끼리 무슨 축제 같은 거 되게 많이 만들어서 하잖아요. 유럽은 원래 그렇죠. 국제가 잘 돼서 놀고 싶은가 봐. 뭐가 이렇게 축제가 많은데 스머프 축제라고 있대요. 그래갖고 스머프처럼 분장을 하고 몇만 명이 모여서 그냥 길거리에서 맥주 처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그 사태가 터지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기자들도 막 이렇게 다 방역하고 이러고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막 정치인들도 막 캠페인하고 하는데 이 새끼들은 막 모여갖고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기자가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방역에 그 방해를 하면 되냐 이렇게 모여서 뭔가 그랬더니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 스머프 축제 참가한 참가자가 자기네들이 인간 아니고 스머프라서 그 병 안 걸린다. 이런 개소리를 짓거렸어. 어쨌든 이 중국을 아직까지 안타까운 게 아직 중국을 너무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 반미 미국은 멀리하고 그렇죠. 반미 이게 친중 안 문제예요. 된다. 친중이 맞아요. 이게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이거를 답은 국사책에 있어요. 맞아요. 국사책부터 예. 보면은 얘네들이 과연 삼국 시대부터 지금 현대 시대까지 근현대 시대까지 보면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무조건 중국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따지고 말해서 이 분단도 분단도 그 중국 계기죠. 때문에 된 거예요. 중국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기였죠. 예. 중국 때문에 된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또 최근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차이나 게이트라고 이게 그냥 얼레벌레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 참고로 청와대의 그 청와대 그 있잖아요 게시판 그거에 트래픽 30%가 중국에서 온대요. 그리고 중국에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인구가 100만이래요. 100만 명이 바로 몰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청와대 게시판에 트래픽 30%는 지금 중국에서 왔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중국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니 다음이니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왜냐면은 몇몇 한국 사람들이 호기롭게 부산 낚시를 했어. 어떤 식으로 낚시를 했냐면 중국 공산당을 증오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중국 정보한테 발각이 됩니다. IP 따여서. 중국 공산 항상 호시탐탐 감시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낚시로 뭐 누구누구 뭘 찬성 뭘 지지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설명 좀 해주세요라는 그걸 낚시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공산당을 반대하는 그 낚시 사이트를. 근데 그 중국 애가 진짜 이거 누르고 나서 걸린 거죠. IP 바로 뜨기 때문에 공산당이 좆되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바로 댓글을 남긴대요. 나는 개인이요. 나는 뭐? 나는 개인이요. 개인이요? 나는 개인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가 그런 댓글 달까요 굳이 그 사이트에. 나는 개인이요? 한글로. 나는 개인이요. 나는 개인이라니까. 아. 나는 그냥 개인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아. 나는 공산당 지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대요. 네이버에 누가 낚시를 했었는데 나는 개인이요. 나는 개인이요. 나는 개인이요. 나는 개인이요. 나는 개인이요라는 그 말투나 그 말을 굳이 그 사이트에서 남긴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예요. 그 사이트에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 가는 순간 무조건 걸린대요. IP에 따여서. 그러니까 그거를 걸리면 좆대니까 바로 댓글 남기는 거야. 나는 개인이요. 이게 차이나 게이트의 전모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언론의 댓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다수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소신이 없어. 우르르. 댓글 조작하면은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대세인가 보다. 이게 국민들의 생각인가 보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두가 예스라고 하면 노를 못해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통해서 언론과 여론을 친중국 쪽으로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네. 당장 지금 네이버는 그나마 좀 덜한데 다음은 지금 이미 점령됐어요. 다음 나중에 한번 댓글 한번 보세요. 뉴스 댓글 다 친중입니다. 왜냐면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만들기가 정말 쉬워요. 네이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우리의 친구일까? 결론은 아닙니다. 했던 말씀 다 들어봤으면 아실 테지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우리 상황을 뺏겨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빨리 인지를 모든 국민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